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 이도윤입니다. 30년 전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정년퇴직하고 벌써 3년째네요.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에 넉넉하진 않았지만 두 딸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직장 후배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주 3일 정도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진 않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큰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둘째는 아직 우리와 함께 삽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요. 평범한 일상이었고 조용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아내 생일날이라 동네에서 유명한 한정식집에 가족 5이 둘러앉았습니다. 큰딸 부부와 둘째까지요. 사위가 박수를 치고 저는 늘 하던 건배사를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65이 되니까 이 말이 진부한 게 아니라 간절하더라고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접시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 되면 모르는 번호는 대개 보험 전화거나 검진 안내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벨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도윤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종로 삼가국밥집 한민경 씨 아시나요? 저는 아들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골 국물 냄새, 젖은 행주, 난로의 따뜻한 열기, 그리고 민경 씨. 네, 이도윤입니다. 민경 씨 잘 지내나요? 그런데 무슨 일로?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도윤 씨 이름과 번호를 주셨어요.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찾고 싶으면 한 번쯤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민경 씨한테 많이 신세 졌었는데 늦었지만 조의를 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따뜻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드리라는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니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묘한 감정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민경 씨가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을 전해달라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이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내일 점심 때 카페에서 뵙시다. 약속 당일 저는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고 얼마 후 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얼굴보다 습관을 먼저 보는데 서준이는 앉기 전에 의자를 살짝 끌어당기고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잔을 받침에 정확히 맞춰 내려놓았습니다. 낯선데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젊은 날을 똑 닮은 또 다른 저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그를 보며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간직하셨어요. 이걸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포장을 풀어보니 파란색 넥타이였습니다. 순간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고 5년을 기다렸는데 후배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가면서 오늘 승진 발표 있어 라고 했거든요. 아내가 잘 되겠지. 오늘은 일찍 들어와 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었고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지만 저는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종로 3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속상한 날이면 늘 찾던 곳이었습니다. 사골 국물이 오래 끓는 냄새, 젖은 행주의 물기, 난로의 따뜻한 열기. 따님 이름은 민경 씨였습니다. 저보다 2~3살 어렸는데 원래는 민경 씨 어머니가 운영하던 국밥집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아 혼자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가게를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 친해졌고 가끔 안부도 물었고 힘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민경 씨는 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멀리서 바라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민경 씨는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도 저는 술잔을 놓지 못했고 그러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습니다. 민경 씨가 저를 부축해 뒤에 딸린 골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술이 좀 깨면 택시를 잡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불을 덮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저도 모르게 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민경 씨는 처음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경 씨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살을 맞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집 안방 침실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승진 탈락, 혼자 찾아간 국밥집, 뜻없이 마신 술, 그리고 민경 씨의 따뜻한 손길,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을 제가 잡았던 것, 그리고 그 뒤의 일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엄청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국밥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골목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그 근처 길에서 민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경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는 괜찮아요. 마음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뜻, 그래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뜻, 저를 이 일에서 떼어내겠다는 단호함. 그로부터 몇 달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저도 그곳으로 출퇴근,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그 골목을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제 코트에서 떨어진 파란색 넥타이를 민경 씨는 주워서 3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저는 그 넥타이를 꼭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민경 씨가 이걸 간직했다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것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와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서준이는 아버지랑 해보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작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운 걸 못 먹고 액션 영화보다 조용한 드라마를 좋아하고 걸으면서 말하는 게 편하다는 거요. 피보다 습관이 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카톡에는 사소한 일상들이 쌓였습니다. 아버 아니 선생님. 서두르지 말고 편한 대로 불러요.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며 오래 앉아 있는 법, 말이 없을 때 견디는 법, 서로를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카톡으로 오는 서준이의 일상이 저한테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요. 고생했겠네. 저녁 잘 챙겨 먹으렴. 저녁 뭐 드셨어요? 이렇게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들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고 급하게 답장을 보내는 제 모습에 아내의 시선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여자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날 저녁,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핸드폰을 둔 채로요. 그리고 그때 서준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예매한 영화표 보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침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죠? 솔직히 말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숨기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는 것 같던데 말 못할 관계예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아들이 찾아왔어. 아니, 뭐라고요?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 얼굴의 분노보다 먼저 스친 건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공포였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족 다섯이요. 아내, 두 딸, 그리고 사위까지.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전화, 국밥집, 카페에서 본 얼굴, 그리고 30년 전 승진에서 탈락했던 그날 밤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검사는 했어요? 아니, 아직. 해야죠, 확실하게.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방문들이 닫혔습니다. 하나만 빼고요.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고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저는 서준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들었습니다. 서준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구나.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고개였습니다. 체열을 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딸들의 메시지도 짧았습니다. 서준이한테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서준이를 만나서 함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들렸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류로 보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서 조금 서준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비는 곧 그칠 수도, 더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의 손목은 조금 더 젖는데 그 젖음이 오늘의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주말에도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술 마시고 늦은 적도 없었죠.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30년 전 당신의 실수가 35년 동안 당신이 살아온 방식을 다 지우진 않아요. 여보, 결혼한다고 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예요? 2달 후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보, 내일 한복 맞추러 가야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낯선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신발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에 아내와 서준이가 나란히 앉아서 결혼식 순서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서준이가 일어서려 했지만 아내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앉아 있어요. 당신도 앉아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언제?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연락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사돈댁도 만나야 하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우리가 해야죠.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저녁 먹고 가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식탁에 6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내가 서준이 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줬고 큰딸이 반찬을 건네주고 사위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둘째도 조용히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서준이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셔서 집밥을 먹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서준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준이가 급하게 손으로 닦으며 죄송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통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2달 후 결혼식 날 우리 부부는 서준이 부부에게서 큰절을 받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물을 닦아 주었고 턱시도를 입은 서준이가 잘 커져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 뒤에 큰딸 부부, 그 옆에 둘째, 가운데 저와 아내, 그리고 앞에 서준이 부부가 섰습니다. 30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플래시가 터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